자, 2차 함수 단원은 2차 함수 그래프 단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래프를 파악하고 그래프로 추론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계산을 배웠다면 2차 함수에서는 그래프와 계산을 합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될 거야. 2차 함수 그래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일단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a가 양수일 때 어떻게 되죠?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블록하게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블록하게 되고 꼭지점과 포물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형태는 2차 함수의 무슨 형? 일반형이라고 해. 일반형은 완전 제곱식꼴로 나타내지 않은 형태들인 거지. 그지? 2차 함수 y는 ax 제곱 이건 아까 한 내용인 거니까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그리고 이때 a의 크기가 커질수록 얇아지죠. 이렇게 더 얇아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내려가서 y는 ax-m의 제곱 더하기 n은 y는 ax 제곱을 평행이동시킨 거지.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n,n이 되고 대칭축이 x는 m이 된다. 그치? 이런 것도 파악하면 되고 문제 풀다 보면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거든. 얘는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 얘는 축의 대칭이라는 얘기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2차 함수가 딱 있어. 이 대칭축이 x는 a라고 하자. 그래서 얘를 x는 a라고 하면 a에서 같은 거리만큼 x만큼 떨어진 함수값이지. 정의역 a 빼기 x랑 a 더하기 x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 빼기 x를 집어넣었을 때 이때 함수가 f면 얘가 fa 마이너스 x가 되고 a 플러스 x를 집어넣었을 때 fa 더하기 x 되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높이가 똑같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A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A라는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그 함수값이 동일하다면 함수는 x는 A의 선 대칭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f2-x가 f2 더하기 x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건 x는 2의 선 대칭인 게 바로 보이거든.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 f4-x가 fx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것과 이것의 합 있잖아. 합이 얼마로 일정해? 합이 4로 일정하잖아. 합이 x가 사라지잖아. 어쨌든 이 합이 두 정의역의 중간이 합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 2를 해주면 얘가 대칭축이 돼주는 거야. 그러니까 x는 2가 대칭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2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함수값이 같아지는 두 정의역의 평균이 2란 뜻이거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f의 3 빼기 x는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때도 이것과 이것을 합해봐. 합이 어떻게 되지? 합이 2가 되지? 합이 2면은 대칭축은 x는 1인 거야. 이 합을 나누기 2 해준 게 대칭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이 딱 상수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 5번은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잘 안 나오긴 해. 근데 쌤이 하나만 보여주면 함수가 이렇게 위로 블록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 때 a, b의 중간 있지. a, b의 중간에 해당되는 값이 정의역이 2분의 2 더하기 b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값이 f 2분의 a 더하기 b야. 근데 여기 a를 넣었을 때는 fa가 되고 b를 넣었을 때 fb가 되잖아. 그럼 이 선분의 중점에 해당되는 곳까지의 높이, 이 높이는 fa와 fb의 평균이거든.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선분의 길이인 이만큼은 뭐랑 같아지냐면 fa와 fb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값과 같은 거야. 그럼 누가 더 길어? 지금 f에다가 중간 지점에서의 함수값이지. f2분의 a 더하기 b가 fa 더하기 fb를 2로 나눈 것보다 더 크지. 얘가 더 높잖아. 더 높으면 위로 몰록한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의 평균보다 중간에서의 함수값이 작으면 아래로 블록한 거고 이제 이거보다 더 작으면 아래로 블록한 거고 이렇게 가서 이거보다 더 크면은 어떻게 있다고 위로 블록한 거다 라고 보면 돼요. 다음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알 거고 2차 함수를 식을 작성하는 거 다양한 방법 꼭지점 좌표 주어졌을 때 혹은 축 주어졌을 때 모두 다 완전 제곱식꼴로 작성해서 문제를 풀고요. 자, 이거는
꼭지점 좌표나 축이 주어졌을 땐 이런 꼴로 만들고 대칭축만 주어졌을 때는 이런 꼴로 x축에 접할 땐 이렇게 두고 두근이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주지. 그리고 그래프가 3점을 지나간다라고 하면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 문제부터 짝수번 문제만 선생님 풀 거예요. 자, 보세요. 384번.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직선이 있다. 완전 제곱식꼴로 받고 꼭지점은 얘야. 얘가 여기 위에 있어. 대입하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꼭지점은 또 완전 제곱식꼴로 정리를 해. 꼭지점이 이렇게 됐어. 얘가 몇 사분면이 있어? 1사분면이 있어. 그러면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야. m은 0과 2 사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386번.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네. m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고 나와 있잖아. 그럼 식을 m으로 먼저 묶어봐야지. y는 x제곱에 m, x 빼기 2. 좀 더 예쁘게 정리하면 y제곱 빼기 y, x제곱 빼기 y 더하기 m, x 마이너스 2는 0인 거야. 이거는 모든 실수 m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 그래서 m에 대한 항등식이야. m에 관한 항등식이 돼주고 이 항등식에서 이 부분은 0 돼야 되고 이 부분도 0 돼야 되잖아. 그럼 m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은 2고 2를 집어넣으면 y는 4가 돼주는 거니까 p가 2,4인데 얘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면 꼭지점이 2,4가 되는 2차 함수는 x 빼기 2에 대한 제곱 더하기 4가 되고 식의 최고차 함계수가 1인 걸로 봐서 여기는 1이 있을 거고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8이 되거든. 그럼 m이 마이너스 4m 아닙니다. 선생님 잘못 적었어요. 4x 마이너스 8이에요. 4x 더하기 8. 그럼 m은 얼마 돼주면 된다? 마이너스 4가 돼주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계수의 보호 판단인데 요거 이제 기본형 딱 기본형일 때만 한번 봐볼게. 아래로 볼록하면 어떻게 되지? 아래로 볼록하면은 이건 문제로 바로 가면서 선생님 설명해 줄게. 선생님 알았지? 쉬운 문제로 389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잠깐 봐봐요. 위로 볼록하면 A는 양수 돼야 되지? 그치? 그 다음 대칭축이 지금 뭐냐면 이걸 완전 제곱식꼴로 정리를 하면 식이 이런 꼴이 돼. 한 번 더 정리하면 A에 x 더하기 2분의 2a분의 b 전체에 대한 제곱 더하기 c 빼기 4a분의 b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어쨌든 쌤이 지금 뭐를 찾으려고 하냐면 대칭축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대칭축이 지금 어디 있어? 양수 쪽에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면 a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면은 b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b는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치? c는 어떻게 찾는 거야? c는 요게 함수값이야. x에 0 넣은 거. 얘를 fx라고 봤을 때 f0이고 c거든. y절편을 의미하지. y절편으로서 양수가 된다. 그러면 4번과 5번은 뭐냐? 자, f에다가 마이너스 2 한번 대입해볼까? 식에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가 나와. 식과 같이? 그러니까 4번, 5번은 함수값인데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잖아.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야. 5번 어떻게 찾느냐? 5번은 a 더하기 2b 더하기 4c는 4로 묶으면 왜 4로 묶냐면 c 앞에 기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4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 더하기 c가 되는데 얘가 4하고 f2랑 2분의 1이랑 같아. 근데 2분의 1이면은 4와 0 사이 어딘가에 있잖아. 2분의 1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양수거든. 그래서 얘는 양수가 돼야 돼. 이렇게 대입해서 찾아가는 거다. 자, 다시 내려가서 388번을 보면은 fx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되고 g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로 나온대. 일단 각각의 판별식을 조사해보면 위의 식은 fx는 a제곱 마이너스 4b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 위의 식은 c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플러스 4d인데 얘는 x축과 두 번 만났잖아. 얘는 아예 안 만나서 판별식 d는 뭔지 알지? 위에 fx는 x축과 안 만났고 밑에 gx는 x축과 두 번 만났어. 그래서 0보다 커지는 거야.
요 정도는 찾아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은 fx와 gx의 관계에 관한 얘기야. 지금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가 어떻게 됐어요? 접합니다. 접한다는 얘기는 이들을 갖다고 뒀을 때 실근이 몇 개 된다는 거지? 한 개의 중근을 갖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개라는 말 뺄게. 그냥 중근을 갖는다는 거지. 접하면 중근. 그럼 fx에서 gx를 뺀 식은 2차 식이거든. 이 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2x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c에 대한 제곱, a 빼기 c에 대한 x 더하기 b 빼기 d라는 식이 되는데, 지금 주어진 식은 실근이 한 개거든. 그래서 이것의 판별식 d는 0이 돼야 돼. 판별식 d가 a 빼기 c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8의 b 빼기 d야. 이게 0이 돼야 돼. a 빼기 c에 대한 제곱은 8의 b 빼기 d랑 같아지겠지? 그래서 기억은 탈락. 그지? 그럼 니은 찾는 게 또 어려울 수 있는데, 니은은 우리가 b가 여기 위에 있는 값이고 저 x절편, y절편인 거니까 d가 여기 밑에 있는 값인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b가 d보다 더 크거든? 그치? 그럼 c제곱이 요 판별식 d를 통해서 c제곱이 마이너스 4d보다 큰데, b가 d보다 크면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d보다는 잠깐 다시 얘기해줄게. b가 d보다 크면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d보다 작은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4d보다 마이너스 4b가 더 작을 테니까 요걸로 알 수 있는 거지. 반대로 적으면 돼요. 이거 반대로 적어주면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b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4d는 마이너스 4b보다는 더 크게 되고, 그러면 c제곱이 마이너스 4b보다 큰, 여기까지 추론해서 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d가 아니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bd 사이 관계를 또 따져야 된다는 거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은 a가 이런 거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냐면, 아까 쌤이 fx 빼기 gx씩 만든 거 알지? 다 지우고 한번 볼게. 디귿을 풀기 위해서 쌤이 과감하게 지웠습니다. 우리가 fx에서 gx를 뺀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지금 지점은 어딘지 몰라서 알파라고 하게 된다면 fx 빼기 gx는 0은 원래 쌤 아까 얘기했잖아. fx랑 gx랑 같다고 뒀을 때 중근 갖는다고 했잖아. 접했으니까 중근 같잖아. 그럼 뺀 식도 당연히 중근을 가져야 되겠지. 근데 얘가 뭐로 시작한다 그랬어 쌤이? 뺀 식이 어떤 식으로 중근을 가져야 돼?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fx가 x제곱으로 시작하고 gx가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면 식은 요런 꼴. 즉 두 개를 뺀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 얘가 뺀 함수야. 요런 함수야. 근데 뺀 함수식 한번 다시 적어볼까? 적어보면 2 x제곱 더하기 a 빼기 c에 대한 x 더하기 b 빼기 d가 되는데, 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볼게. 2 빼기 a 빼기 c 더하기 b 빼기 d가 되거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땐 여기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양수겠어, 음수겠어? 당연히 이 값은 양수겠지. 그럼 2를 놔두고 나머지 이항시키면 a 빼기 c 빼기 b 더하기 d 되는 거 보이지? 그럼 얘보다 d가 더 큰 게 맞지? 이렇게 찾아가야 돼. 이거 어렵지? 맞아, 어려워요. 한번 다시 보세요. 그 다음은 390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같이 두점 마이너스 1, 0이랑 여기서 만난다면 이걸로 2차 함수식을 바로 만들어. 최고차항 계수는 a이고 x축과 마이너스 1 넣어서 0 되게 3 넣어서 0 되게 이렇게 2차 함수가 생기게 돼. 이걸 다 전개하면 a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3a가 나오는데, 이때 b는 마이너스 2a가 되고 c는 마이너스 3a가 돼. a와 b를 곱하라고 했는데 a와 b를 곱하게 되면 a와 마이너스 2a가 곱해지고 마이너스 2a 제곱이야. 제곱은 양수지. 그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음수 되는 거니까 기억은 틀린 거야. 자, 니은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다? 주어진 함수 fx라고 보게 되면 f에다 1을 넣는 거다. 1을 넣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여기다 1 넣어봐. 1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되는 거 맞잖아. 이건데 1이 요 정도 정의역이면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1을 넣었을 때는 결과가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야. 함수는 2,c를 지나간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2,c인지 어떻게 알지? 대칭축.
대칭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다 지운다. 자, 마이너스 1과 3의 중간에 대칭축이 있어. 대칭축은 정의역이 1이어야 되겠지. 저 대칭축은 1이야. 2차 함수의 아주 중요한 그래프적인 특징, 축대칭이야, 축대칭. 그러면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동일해야 돼. F0이 F2랑 같아. 근데 F0이 C였잖아. 그러니까 F2는 C가 되는 게 맞겠지? 그럼 얘가 F2가 C란 얘기는 이 점의 좌표가 2,C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2차 함수의 관계식. 요거는 실근 사이의 관계,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 관한 얘기인데, 그냥 쌤이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어.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 이것의 해를 찾아라라고 하면 이것의 해는 x는 마이너스 3이랑 1 나오거든. 그치? 방정식으로.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y는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이라는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인 거야. 그 얘기야. 만나는 교점의 좌표, 교점의 x좌표라는 거지. 그치? 요 점이 2차 함수는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1,0을 지나가더라. 그래서 y좌표가 0 될 때의 x좌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x축과의 위치 관계 이런 거 따질 때도 방정식을 이용해서 판별식 D를 이용해서 x축과 2번 만나네, 1번 만나네, 안 만나네 이런 거 따질 수 있다는 얘기. 문제를 풀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392번) fx가 k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대. 그럼 판별식 D는 4분의 D 쓰자. 2차 함수의 4분의 D는 a 더하기 2k에 대한 제곱 a제곱 마이너스 요거 접하니까 중근 가져야 돼. x축과 접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2차 함수가 접한다는 얘기는 fx는 0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중근 x는 알파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함수를 방정식으로, 방정식 함수 해석을 잘해야 이쪽 단원을 잘 풀 수 있다. 그럼 지울 거 다 지우고 a제곱 4k제곱 지워지면 4ak 마이너스 6k가 0이거든. 그럼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건 k가 는 항등식이니까 뭐가 들어가도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다면 a는 2분의 3이어야 가능하겠지? 자, 394번은 fx와 gx가 둘 다 최고차원 계수 1인 2차 함수인데 fx는 x축에 접한다 했으니까 fx는 완전 제곱식꼴이겠네. 그럼 조립제법이 되긴 해야겠다. 계수 간격 잘 보고 들어가야 돼. 쌤이 4차 함수 1, 0, 마이너스 9, 4, 12로 조립제법 해볼게. 일단 2로 한번 해볼게. 2로 과감하게 한 번 더. 그럼 식이 x 빼기 2에 대한 제곱에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이 되었네. 이건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니까 거기 맞춰서 누가 fx인지 알 수 있겠다. 얘가 fx고 이게 gx가 되겠다. 그치? 차례대로 대입하면 돼요. f3은 1이고 g3은 4, 6, 24다 해서 25다.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고요. 396은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랑 3이야. 그럼 얘는 최고차원 계수는 있고 x축과 마이너스 2를 넣어서 0 되는 형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지. x축과 2랑 3에서 만난다면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결과가 0 되고 3 넣어서 0 되는 거니까 f 마이너스 2가 0이고 f3이 0인 거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거지. 전개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2 곱하면 24. 이번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5라고 했는데 자, 지금 주어진 2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잠깐 해석해보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결국 이 방정식의 해인 거고 두근의 합은 3이고 두근의 곱이 a야.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차이의 절대값을 씌운 게 루트 5인 거잖아. 그래서 곱셈 공식을 써서 요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인 거거든. 그래서 5 빼기 4a가 9 빼기 4a가 얼마 나와서 9 빼기 4a는 5가 나와서 4a는 4가 나오게 되고 a는 1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요. 398번은 이것도 개수가 절대값이 같은 세 2차 함수라고 했거든.
그럼 fx랑 hx는 최고차는 개수를 셈이 m으로 한번 둬볼게. fx는 m으로 뒀을 때 x축과 1, 3에서 만나. 그지? 세 식의 합인데 그럼 hx는 어떤 식이 되고 hx는 m에 x 빼기 3, x 빼기 4가 돼주고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m에 x 빼기 3, x 더하기 1이 되겠지. 쌤이 fx, gx, hx, gx를 모두 더하게 된다면 공통인 걸로 묶었을 때 m에 x 빼기 1로 묶을 수가 x 빼기 3으로 묶을 수 있거든. 이렇게 묶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x 빼기 3에 x 빼기 1이지. x 빼기 제일 위에서는 x 빼기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은 x 빼기 4가 들어가고 그 다음 x 플러스 1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붙여서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x 마이너스 6이 되었습니다. 아, 그럼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이 세 개의 식의 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근은 3이랑 6이 나오게 되고 합하면 얼마다? 9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2차 함수와 직선이 두 번 만나게 되는데 얘가 f고 얘가 g면은 fx, gx면은 이렇게 교점이 두 개잖아? 그럼 fx랑 gx랑 이렇게 결과가 같아지도록 하는 x가 두 개인 거거든, 이렇게. 알파랑 베타를 넣어야 결과가 같아지거든. 그럼 fx 빼기 gx는 0 되도록 하는 해가 두 개라는 얘기랑 같은 거고 결국에 이 식의 판별식 t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 커져야 되겠지. 그런 종류의 얘기야. 7번 주제가. 8번은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에 관한 얘기인데 방금 한 얘기랑 똑같아요.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은 2차 함수랑 직선을 같다고 두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f랑 g랑 이렇게 쓰면 f랑 g랑 같다고 두고 한쪽으로 이항시켜서는 0으로 하면 이 방정식에 실근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를 자, 400번을 보면은 2차 함수와 직선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래. 얘가 얘랑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면 이항시키면 이 식이 적어도 한 실근을 가져야 되거든. 그럼 실근이 한 개거나 두 개여야 되겠지. 그럼 판별식 D가 적어도 한 실근이면 한 번 만나거나 두 번 만나는 거니까 한 번 2차 함수가 한 번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이야? 2차 함수 뒤집어진 2차 함수가 직선과 한 번 만난다는 건 중간을 갖는다는 뜻인 거고 그럼 같다고 뒀을 때 판별식 D가 0 돼야 되는 거고 2차 함수와 직선과 두 번 만난다는 얘기는 실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진다는 거야. 그럼 적어도 한 실근이면은 안 만나는 건 아니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줘야 돼. 9 빼기 8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는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알았지? 2차 함수가 A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접한다. 오, 얘가 누구랑 접하니까 얘랑 접한다고 했으니까 같다고 두면 중근을 가져야 돼요. 접하면 중근. 그럼 판별식 D를 쓰면은 이게 0 돼야 되는 거야. 4A 제곱 줄여지고 4AM 4MA라고 하자. 4MA 더하기 M제곱 더하기 4 더하기 4N은 0이거든. 어떤 A가 와도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려면은 이게 0 되고 이게 0 돼야 돼. 그치? 그럼 M은 얼마라는 얘기인 거고 M이 0이야. M이 0 돼야 이게 0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N은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0이랑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제곱해서 나오면 1번. 자, 그 다음에 402번. 좌표 평면이 있는 y는 t가 두 이차 함수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t라고 할 때 ft가 3이 되도록 하는 자 그러면은 파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이거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 5가 돼주고 얘는 뭐가 돼? y는 x 빼기 2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2가 돼. 좌표 평면에 이차 함수를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 오니까 이 정도 찍어서 뒤집어지고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겠지? 쌤이 이를 fx라고 할게. 얘가 f야. 얘는 gx라고 한번 해볼게. gx는 2, 마이너스 12니까 저기 밑에 있어. 2, 마이너스 12를 찍고 아래로 블록한 건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뒤집어져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는 또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 거지. 맞지? 그 y는 t랑 만나는 게
y는 t는 이게 가로선이거든. 상수함수야. y는 t라는 선. 얘랑 만나는 게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여기서 3번 만나고 하나 만났죠? 하나, 둘, 3번 만났죠? 자, 여기도 돼요. 하나, 둘, 3개 교점이죠? 여기도 됩니다. 하나, 둘, 3개 교점이고요. 여기도 돼요. 하나, 둘, 3개 교점이 됐습니다. t가 총 4개 나와야 돼. 일단은 위에는 이 꼭지점이 5였으니까 얘는 y는 5라는 t가 돼주고 여기가 2, 마이너스 12가 되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2거든. y는 마이너스 12가 돼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남은 두 개는 어떻게 찾아가냐면 이차함수 두 개를 갖다 뒀을 때 교점으로 찾아가면 돼.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랑 같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0이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나오고 x는 얼마라? 마이너스 2랑 3 나오게 되거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다음 여기는 3이야.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함수에다 마이너스 2 넣잖아? 여기가 4 나와. 그 다음에 3 넣으면 여기는 11이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나와. 여기는 4 나와. 다 더하면 9랑 마이너스 23이 나와서 마이너스 14.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4번. 2차 함수와 직선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와 내려가는 직선의 교점을 AB라고 하자. 근데 선분이야 이게. 선분 AB가 뭐 콤마 뭐를 지나가야 된대. 2,3을 어딘가 이렇게 지나가야 된대. 선분 AB가 2,3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함수값의 비교, 대소 비교 같은 느낌인데 x축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정의역 여기 2일 거 아니야. 얘가 2,f2가 되거든. 그러면은 y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봐. 여기가 3이어야 되지. 여기는 얼마겠어? f2가 되겠지. 누가 더 커야 돼요? 그쵸? 3이 f2보다는 더 커야 이 선분 위에 놓이게 되겠지. 참 사이에 놓이게 되겠지. 맞나? 근데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2,3은 여기에 2,3이어도 되고 AB 양 끝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등호를 넣을 수가 있게 돼. 문제 풀 때 선분 위에 있다는 표현과 AB 사이에 있다는 표현은 달라요. 선분 위면은 등호가 가능해요. 여기 등호 넣을 수 있어 이렇게. 근데 그 등호 가능한데 사이에 있다고 나와 있으면은 이땐 등호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2 집어넣으면은 2k 더하기 6이거든. 이거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2k는 마이너스 3,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의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2다.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406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단과 같을 때 a 빼기 b를 구하여라. 자, 2차 함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랑 x 더하기 1이랑 같다고 뒀을 때 해가 마이너스 1이랑 4거든. 이항시키면 x제곱에 a 빼기 1에 대한 x 더하기 b 빼기 1은 0의 해가 마이너스 1이랑 4인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1과 x 빼기 4가 는 0이 되는 거라. 이걸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나오게 되고 a 빼기 1은 마이너스 3이고 b 빼기 1은 마이너스 4가 되거든.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2, b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지. a에서 b를 빼면 얼마 나옵니다? 1 나옵니다. 이거는 실근을 알면은 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이게 주제야. 그러니까 408번을 보면은 이게 지금 뭐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모르겠다. 마이너스로 한번 해보자. 그냥 가정하고 한번 해보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결과가 같아지도록 하는 x좌표가 x1, x2인데 이항시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5타인 거야. 아까 위에 거는. 그러면은 이게 두 근의 합이 12가 된다면 a는 6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지. 자, 2차 함수와 직선을 갖다고 뒀을 때 근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x1이랑 x좌표를 보는 거예요. 요거지?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은 얼마고? 이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 3 빼기 k잖아. 그러면은 x1 빼기 x2의 x1 더하기 x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x1 x2를 해주면
그게 x1 빼기 x2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니까 4 빼기 12 더하기 4k가 여기 나와 있어. x2와 x1의 차이가 4. 얘는 16 되면 되지. 4k는 24가 돼서 k는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고. 넘어가요. 이것도 하나만 얘기할게. 자, 봐봐. 지금 이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 x좌표 중에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3인데 문제 조건에 a, b는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 유리수라고 나와 있어. 이 실수가 유리수. 유리수면은 그는 켤레근을 가져야 돼. 알지? 하나만 하자. 그럼 얘가 두근의 합이잖아. 두근의 합이 4-a인데 이게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에서 2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 나오면 되고 2 나오면 되고 두근의 곱이 b 플러스 3인데 이들을 곱하게 되면 얼마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로 나오니까 b는 얼마 나오면 돼? 마이너스 5가 나오면 되는 거야. 2개 빼면 7이다. 이렇게 찾는 거야. 결례근. 다음 410번은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 2차 함수와 직선에 대해서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PQ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1을 지나가면 이걸 지나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은 y 마이너스 1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2다. 이렇게 돼야 돼. 직선 배웠으니까 한번 써먹어보자. 그러면 Q를 찾아가야 되잖아. 이게 지금 요 Q점의 좌표가 P인 거거든. 여긴 2인 거거든. 자, AX 제곱이랑 누구랑 같다고 뒀을 때 주어진 직선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돼요. 이거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얘랑 이거랑 같다고 뒀을 때 AX 제곱 더하기 2분의 1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뒀을 때 이게 만나는 교점 X좌표가 하나는 P고 하나는 2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해도 하나는 P고 하나는 2인 거야.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면은 4A 더하기 2 빼기 4A 빼기 1은 얼마 돼서 0 돼서 A가 4분의 1이 나오거든. 그럼 4분의 1 집어넣으면은 4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마이너스 2는 0 되잖아. 4 곱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근이 인수분해하면은 2랑 마이너스 4 나오네. 그럼 P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고 그럼 이걸 직선에다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Q는 얼마 나와요? 4가 나온다. 그래서 PQ 이렇게 더하면 0 됩니다 하고 찾아가면 될 거야. 그 다음 412번. 자, 이런 게 OA와 OB의 길이비가 2대 1이 나왔다면 요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두면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알파가 돼야 돼. 이유는 여기 삼각형을 딱 잡고 삼각형을 딱 잡았을 때 길이비가 1대 2니까 닮은 비가 1대 2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알파랑 마이너스 2알파라고 둔다. 이것도 2배가 돼야 되잖아. 이거의 2배. 그치? 그래서 알파랑 마이너스 2알파가 2-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kx의 근인데 그게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마이너스 2알파가 나오게 된 거지. 그럼 같다고 뒀을 때 이항을 시키면 x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2는 0인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가 알파 마이너스 2알파가 되었고 곱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죠?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2알파입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인데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면은 알파 제곱은 1이 나오게 되고 알파는 뿔마 1이에요. 근데 쌤이 양수 쪽을 1로 알파로 뒀으니까 알파는 1이 나오게 되고 한 근이 1이고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2네. 그럼 k는 얼마 나오면 돼? 마이너스 k가 1 빼기 2인 거니까 k는 얼마 나올 수 있다? 1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 자 414번은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x 플러스 k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두 삼각형의 작은 쪽에 큰 쪽의 넓이가 x1이고 작은 쪽이 x2거든. 두 개의 넓이 차이가 14일 때 값을 구하래. 과감하게 x제곱이랑 x 플러스 k를 같다고 뒀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에 두분의 알파 베타라고 두자. 그럼 여기 알파면 여기 베타인 거야. 그치? 알파면 베타인 건데 요 점의 좌표가 알파 콤마 그러면 알파 제곱인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인 거거든. 이때 넓이 만들 때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길이로 환산하면은 길이로 바꾸면은 베타는 양수인 거니까 이게 베타고 이게 베타 제곱이야. 그럼 삼각형 넓이 S1은 2분의 1에 가로 세로 곱하면 베타의 세제곱이 돼. 이때 S2를 잘 잡아야 되는데 S2는 좌표가 알파지만 알파는 음수야.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돼야 돼? 이 길이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되지. 왜? 알파가 음수니까. 알파는 제곱할 때 마이너스는 안 곱해도 돼. 그럼 S2는 2분의 1에 마이너스가 붙은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가져야 돼.
그럼 S1에서 S2를 빼게 된다면 2분의 1에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게 현재 14인 거지. 근데 두 개를 식을 같다고 뒀을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근의 합이 1인 걸 알고 있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K인 걸 알고 있거든. 그러면은 아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2분의 1을 이항시키면 28이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8이 나와줘야 되거든. 알파 플러스 베타 1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3K는 28이 돼서 K는 9가 되면 되겠다. 그치? K는 9 이렇게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은 416번 이거 태원고 기출 문제네요. 자, 그림과 같이 최고점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A는 3이고 B는 K야. AC와 평행한 직선과 둘이 이제 직선이 둘이 평행해 보여. AED 넓이가 10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AD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삼각형 넓이가 10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아무것도 준 게 없어. 그거 말고는. 쌤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볼게. 기울기가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인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K면 2차 함수 fx는 식이 이렇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k라고 할 수가 있어. 이 C가 꼭지점이야. 꼭지점 C는 K와 3의 중점인 2분의 3 플러스 K, 자 얘를 대입하잖아. 선생님 한번 대입을 해볼게. 2분의 3 플러스 K를 집어넣었다면 마이너스가 붙고 2분의 K 빼기 3에 2분의 3 빼기 K가 나와서 그러면 2분의 K가 더 크지? K 빼기 3 마이너스를 제일 앞에 줘버려. 알았지? 이거의 제곱으로 볼 수 있잖아. 2분의 K 빼기 3의 전체의 제곱이 꼭지점 C였던 거야. 맞지? 그러면 직선 AC는 3,0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잖아. 직선을 얘를 선생님 먼저 만들어 볼게. 자, 잘 봐. 기울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3,0과 위에 거부터 먼저 적자. 2분의 3 플러스 K, 2분의 K 빼기 3의 제곱이란 점 이거와 3,0으로 만들어져. 그럼 두 개를 빼보면 x값 차이를 만들면 기울기가 얼마 나오냐면 직선 AC의 기울기는 2분의 자 조금 더 밑에다 적을게요. x값의 차이는 2분의 k 빼기 3이고 y값의 차이는 2분의 k 빼기 3의 제곱이야. 약분을 했더니 통째로 하나가 날아가네. 얘가 기울기였던 거야. 그럼 당연히 BD의 기울기도 어떻게 되겠어? 동일하겠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직선 BD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직선 BD는 기울기가 얼마 돼주고 2분의 k 빼기 3이 되고 어떤 점을 지나가는 k, 0을 지나가는 직선이거든. 그래서 y는 2분의 k 빼기 3의 x 빼기 k라는 직선이 돼. 그러면은 쌤이 D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fx와 2분의 k 빼기 3의 x 빼기 k라고 하는 걸 만나는 교점 이렇게 식을 두고 dx 좌표를 찾아가 볼게. fx식이 마이너스 x 빼기 3의 x 빼기 k이고 2분의 k 빼기 3이 되었고 x 빼기 k가 되었어. 이거를 x 빼기 k는 어차피 우리가 k가 궁금한 게 아니라 d가 궁금한 거니까 이 식은 잠깐 배제하자. 마이너스 약분하자는 거야. 약분하자. 남은 걸로 근을 찾아갈 건데 이렇게 보니까 x는 얼마 나오냐면 자 2분의 9 마이너스 k가 나오게 돼. 여기 x좌표가 2분의 9 마이너스 k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지금 ABD 넓이 묻고 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지금 뭘 이용할 거냐면 잘 봐봐. 이거 길이비가 요 길이가 K 빼기 3이거든? 근데 요 길이가 2분의 K 빼기 3이야. 그래서 이 길이비가 1대 2로 나와. 3에서 2분의 9 마이너스 K를 빼면 2분의 K 빼기 3이 돼.
근데 요 길이는 k 빼기 3이잖아. 이걸 쫙 연결하면은 이쪽의 넓이가 12였으니까 이쪽의 넓이 24가 돼주거든. 문제에서 물어보는 ABD 넓이는 ADB 넓이는 24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좀 길죠? 잘 보고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410 접하는 거 418번으로 간다. 기울기가 1이고 접하는 직선을 물어보네. 그 y는 기울기 1인 거니까 x 플러스 y 절편 모르니까 k라고 두고 얘랑 누구랑 같다고 두고 판별식 d가 접하면 중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 빼기 1은 0 1 빼기 4k 더하기 4는 0 판별식 d 그러면 k는 얼마? 4분의 5입니다. 하고 직선을 완성해줘. 직선의 방정식까지 가야 돼. y는 x 더하기 4분의 5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이번에는 얘랑 병행한 직선이래. 근데 접한다고 해서 y절편이 얼마인지 몰라. 이렇게 둬야 돼. 같다고 두고 얘랑 기울기가 2인데 y절편이 얼마인지 모르는 직선과 접한다. 접할 때 직선이 궁금한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빼기 k는 0이잖아. 판별식 d는 0 돼야 돼. 왜 중근 가져야 접하는 거니.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당연히 얘도 하나의 근을 가져야 되겠지. 이항시킨 거지.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은 4 마이너스 3 더하기 k인데 이게 0 되려면 k는 얼마 나오면 됩니다. k는 마이너스 1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기까지만 딱 보고 너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겠구나 이렇게 봐요. 그럼 접점이 2인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래로 블록한 직선과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하고 그 점이 완전 제곱식의 해라는 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얘가 또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1인 것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직선은 뭐가 되었다? 2x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420번은 2차 함수와 직선이 저기 점에서 접한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2x 제곱에 얘랑 직선이 자 이쪽으로 이어시키자. 접하는다는 점에 뒤집어진 거랑 직선이 접하는 점에 좌표가 1,5라면 항상 x좌표가 주인공이야. x좌표가 1이잖아. 그럼 이항을 시켰을 때 x 2x 제곱에 3 빼기 a에 대한 x 더하기 1 빼기 b는 0에 얘가 접한다면 중근을 가져야 되겠지? 3 빼기 a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8b는 0이거든. 그리고 얘가 1,5를 지나간다 했으니까 대입해가지고 위에 식에서 찾아갈 수 있겠지. 이게 1,5 지나간다며. 그럼 5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 빼기 1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되거든. 그러면은 a는 a는으로 해도 되고 a 더하기 b는 얼마니까 6인 거니까 b는 6 빼기 a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어요. 422번 2차 함수와 직선이 k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고 했잖아. 이거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제는 이거는 바로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잖아. 이항 시킬 거 시키고 판별식 d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지워질 거 지워지고 나면은 k에 관계없이 그럼 k로 묶어야 된다. 그러면 a는 얼마 나오고 4 나오고 4, 4, 16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4 나와서 0 내야 되겠네. 자 넘어갑시다. 2차 함수와 직선의 두 교점 사이 거리인데 여긴 좀 재밌는 주제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와 기울기가 얼마인 2인 직선과 만나는 교점을 A, B라고 한다 했거든. 그럼 A, B 사이의 길이가 2루트 10이야. 그러면은 이 교점 A, B가 2루트 10이면 얘가 중요한 포인트가 기울기야. 기울기는 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비가 1대2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림이 살짝 안 맞긴 하지만 그냥 해보자. 그럼 여기가 1대2란 얘긴데 자 삼각비 생각해봐. 1대2 대 루트 5의 삼각비를 갖거든. 직각삼각형이. 그치? 그러면은 하필 이 루트 10이냐 아쉽게.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근을 만나는 교점 있잖아.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의 교점의 x좌표 이걸 우리가 해라고 하잖아. 2차 함수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와 2x 플러스 m을 같다고 뒀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빼기 m이 는 0 되도록 한 x좌표가 알파 베타인데 여기서 알파 베타 사이에 이 거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쌤이 이 거리를 잠깐 k라고 두면 얘는 2k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2 루트 10은 루트 5k가 돼야 되거든. 제곱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k가 2 루트 2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요 사이 거리가 2 루트 2가 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5 마이너스 m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근의 사이의 거리가 2 루트 2면은 바로 계산할게. 9 빼기 4, 5, 20 더하기 4m이 8이잖아. 그러면 4m은 얼마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19인 거니까 m은 4분의 19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뭐 또 중요한 거 있나?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밑에 거 잠깐 봐봐. 425분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와 직선이 있는데 요 만나는 교점 x좌표는 알파 베타라고 둔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어떻게 나온다? 얘랑 같다고 두고 마이너스 7x 플러스 1 빼기 1 더하기 k는 0. 요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7. 알파 베타는 얼마? 1 플러스 k가 된다. 근데 현재 이 두 교점 사이 거리면 여길 말하는 거야. 여기가 5 루트 2야. 그러면 기울기를 봐. 기울기가 중요한 거야 이게.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이게 1대1이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1대1이라고. 삼각형에서 1대1대 루트 2라는 비가 있잖아. 요거 이용하면 이 길이가 5인 거 알 수가 있어. 높이도 5인 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크기가 이때는 5가 나와야 돼.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 자, 지금 426번은 이게 1처럼 보이는데 얘네가 L이야. L이고 문제 내용이 이래. 어떤 2차 함수가 딱 있어가지고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를 거리를 L이라고 한 거고 y는 1이랑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y는 3이랑 만나는 y는 4구나. y는 4랑 만나는 이 두 점 사이 거리 얘는 L 플러스 1이고 얘는 L 플러스 3이다. 이런 주제에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fx식은 하나도 없지. 그냥 선과 어떻게 만나는지만 나와 있어. 이걸로 L의 값을 찾아야 돼. 선생님 아이디어는 이래. y축이 어디 있는지 안 정해졌잖아. 그래서 y축을 이렇게 둬버릴게 그냥. 그럼 얘가 하나가 0이고 하나가 L이 해가 되는 2차식이 있다고 보는 거지. fx는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지만 x 빼기 L과 x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위에 y는 1이 되도록 하는 선과 만나는 두 교점 있잖아요. CD잖아. 대칭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딱 위로 올라갔을 때 양쪽에 생 파랗게 칠한 이거 좀 애매하지? 뭐 어디를 말한 거냐 빨갛게 표시해 볼게.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 밑에보다 더 커진 요 부분이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빨간색이 더 추가돼서 1이 된 거잖아. 근데 이게 축의 대칭인 거니까 딱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려면 이만큼의 간격이 2분의 1인 거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2차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정의역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돼야 돼. f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돼야 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L 플러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L 플러스 2분의 1로 가자. 자, f에 L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한다. a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L 플러스 2분의 1이 1입니다 하고 나와. 그 다음은 여기는 이제 위로 그대로 올려보내면 이렇게 가면은 여기 두 개 튀어나온 게 합쳐져서 3인 거잖아. 여기 2분의 3인 거지. 여기도 2분의 3이어야 되고. 그래 가운데가 L인 거니까. L에서 2분의 3, 2분의 3 돼서 L 더하기 3이 된 거지. 여기 정의역 여기는 L 더하기 2분의 3이야. 그럼 F의 L 더하기 2분의 3이 4 나와야 돼. Y좌표가 이번에. A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L 더하기 2분의 3이 4가 나온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지. 그지? 그럼 쌤이 요거를 좀 넘길 거 넘기고 약분하면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 이거 1번, 2번이라고 하면 1번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네. A의 L 플러스 2분의 1은 2가 되었습니다. 2번은 A의 L 플러스 2분의 3은 3분의 8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오게 돼. 내가 주로 많이 푸는 풀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 이런 건 약분하면 굉장히 간단해져. 약분하면 A가 사라지거든. 그 위에는 이게 1분의 2인 거라서 8분의 6이 되거든. 그럼 L 플러스 2분의 3분의
L 플러스 2분의 1이 8분의 6이면 4분의 3이야. 또 쌤이 또 많이 하는 풀인데 4를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이걸 곱해주면 4 곱하기 L 플러스 2분의 1은 3 곱하기 자리가 없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맞아, 여기서 계산이 자리가 없어. 여기다 계산할게요. 4L 플러스 왼쪽으로 오세요. 4L 플러스 2는 3L 플러스 2분의 9 나와서 L은 얼마다? 2분의 5다. 길이가 2분의 5가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찾아가고 밑에 거로 연습해. 시험에 나온 적 있다. 428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근 찾아라. 자, 지금 보면은 fx가 1,6이라는 꼭지점을 지나간다. 그건 모르겠다. 지금 fx가 는 0이 되도록 하는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두면은 알파 베타를 2개 더하고 나누기 1을 한 게 1이더라. 아, 그러면 대칭축을 이용해서 그네 합도 알 수가 있게 된다. f에 3x-5가 는 0 되도록 하는 x좌표를 찾아가려면 쌤이 전에 말했잖아. 여기가 뭐 돼야 된다고? 여기가 알파가 들어가야, f는 알파가 있어야 요 자리가 알파가 돼야 0 되고 요 자리가 베타가 돼야 0 되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3x-5라고 하는 게 알파 또는 베타가 돼야 되는 거고, x는 알파 플러스 5를 3으로 나누는 게 돼야 되고 베타 플러스 5를 3으로 나누는 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것 두 개가 주어진 다음 식에 해야, 그러면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0이 되고 3분의 12가 나와서 정답은 4가 돼야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거 한번 봐봐. fx랑 gx랑 같다고 뒀을 때 이 만나는 교점 x좌표를 우리는 몰라. 얘네들의 x좌표가 뭔지 몰라. 여기가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놨다 치자. 알았지? 이것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근데 f 2x-k랑 g의 2x-k가 는 같아지도록 하는 두 실근에, 이게 두 실근이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냐면 쌤이 아까 말했잖아. 요 자리가 딱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가야 알파 베타 이렇게 들어가야 같아지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아봐. 그러면 돼. 그냥 2x-k가 알파 또는 베타 되도록. 그러면 x는 알파 플러스 k를 2로 나누는 거, 베타 플러스 k를 2로 나누는 거. 얘네들이 이 바뀐 식의 해인 거야. 얘네들의 합이 3이래. 자, 그럼 다 끝났지.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k를 2로 나눈 게 3이거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식 아니까 fx랑 gx 식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항시킨다. 바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거든. 아, 뭐야. 합이 얼마 나오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나오네. 얘가 2인 거잖아. 2 더하기 2k가 6이거든. 그럼 k는 2가 나오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찾아가라는 얘기인 거고. 340번. 자, fx 그림 보세요. fx는 0 되도록 하는 x가 마이너스 3이랑 1입니다. fx 플러스 a가 는 0 되도록 하는 거는 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이랑 1이 되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x는 얼마 돼야 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에요. 이게 바뀐 식의 해인데 이들의 합이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4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4니까 마이너스 a는 6이고 a는 얼마다? a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자, 문제를 잠깐 밀려서 그래요. a는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 돼야 된다. 자, 넘어가. 432번은 이제 근의 위치 문제인데, 근의 위치는 개념 설명을 살짝 할게. 얘가 함수값이랑 대칭축이랑 판별식 t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 한판축이라고 하고 판축하면 상관없어. 뭐가 됐든 이 세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문제를 설명해야 되겠다. 지금 2차 함수가 있잖아. 이게 근이 뭔지 몰라. 근데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고 두 근이 뭐와 뭐 사이에 있대.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대.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t는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 t는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근데 근이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대칭축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일단 근이 있긴 한데 그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대칭축이 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안 되고 2보다 크면 안 되거든. 이 그림 안 되는 거니까 축이 그림을 해석하는 거야. 조건에 맞게 이차함수를 그려놓고 해석하는 거야. 한 판 축 순서대로 해석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축이 누구보다 2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축이 만약에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다고 해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없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이게 기준점이라고 하거든. 기준이 되는 위치, 거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숫자는 모르잖아. 다른 정의역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함수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근이 있어야 되고 작은 쪽에 근이 있어야 돼.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위에 있어. f-2는 양수돼야 되고 f2도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함수값으로 양수를 써먹으면은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다시 이거 계산할게요. 만별식 D 어떻게 됩니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0보다 크다. k 빼기 6 k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k는 6보다 크다. 나와야 되고 대칭축은 x는 2분의 k야. 그럼 2분의 k는 꼭지점에 x좌표 생각하면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4랑 4, 4입니다 하고 나오게 되고 f-2는 계산해보면 4, 2k 더하기 k인 거니까 선생님 빨리 계산 한번 해볼게요. 3k 와우 3k 더하기 4, 7 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k는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더하기 7인가? 마이너스 k 더하기 7 되겠지. 이거 0보다 커야 돼. k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 7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이거 만족해야 되고 이거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 자 수직선에 한번 그려보자. 수직선에 그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6보다 큰데 근데 마이너스 4랑 얼마 사이여야 된대. 또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된대. 일단 여기네. 그러면서 또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3분의 7이면 여긴데 마이너스 3분의 7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7이야. 그 다음은 7보다는 작아야 된대. 아 그럼 여기네. 다 여기여야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7보다는 큰 k가 마2보다 작다 했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7이면은 3분의 1 나와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찾아가야 되고 반축함 판별식과 축방정식과 함수값으로 근의 위치를 조건에 맞게 만들어 본다.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차 방정식이 두 근 사이에 존재하다. 바로 옆에 문제랑 똑같은 거다. 그냥 쌤이 한번 해볼게.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x는 이렇게 적으면 더 헷갈리겠지. x는 1이랑 3이야. 그러면 한 근이 이번에는 약간 달라. 한 근이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 했거든. 그러면 2차 함수에 2차 함수를 보는 중요한 팁 하나 줄게. 대칭축부터 보는 거야. 제곱창 개수를 딱 묶으면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하고 더하기 a 빼기 15가 나와.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여기 있는 2차 함수야.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해야 돼. 그럼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 존재한다면 2차 함수는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 그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리잖아. 그래프 해석 단원이야. 이걸 잘해야 나중에 그 미적분을 잘할 수가 있게 돼. 자, F1은 0보다 작아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하면 잘하게 돼. 여기는 F3은 0보다 커야 되겠지? F에다 1을 넣었을 때 작아야 되잖아. 해석이라니까. 그래프 해석. 그래프를 조건에 맞게 잘 그리고 해석하는 거야. 1은 4A, 5A, 5A-15인데 0보다 작아. A는 3보다 작은 거야. F의 3은 저 위에 있는 게 얘가 Fx다. 3은 3, 3은 9, 6, 15, 17 17A 마이너스 15가 어떻게 돼? 0보다 큰 거야. A는 17분의 15보다 큰 거야. 0. 얼마만 거니까 1 더하기 2 해서 3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36번 거의 다 왔다.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 근이 그러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데 대칭축은 한 1이다. 그제? 마이너스 1인가? 여기네. 이렇게 그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큰 거고 그 다음 대칭축은 이거는 모르지. 어쩌라는 게 그지? 대칭축이 딱 마이너스 1이니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칭축은 누구보다 반드시 커야 되거나 누구보다 반드시 작아야 될 이유가 없어. 뭐 사이일 이유도 없어. 그리고 사실 판별식 D도 안 써도 되는데 쌤이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판축함이니까 함수값은 내가 대입할 수 있는 숫자 정의역은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1은 해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는 x축보다 작은 값이야. 음수야 되겠지? 자, 판별식 D는 왜 안 써도 되냐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결과가 음수야. 그럼 어떻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리든 어떻게 그리든 간에 함수값이 음수가 있고 아래로 볼록하면 x축과 언젠가 두 번을 만나게 될 거거든. 이렇게 당연한 얘기는 자명하다라고 얘기를.
자명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대칭축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근데 쌤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친구들은 그냥 3개 다 고민해봐. 알았지? 한 번씩 또 써보. 그래 하다 보면 좀 이제 좀 깨닫는 순간들이 올 거야. 대칭축은 지금은 그냥 x는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똑같죠? f 마이너스 1만 줘서 하면 돼요. 그럼 1 빼기 2 더하기 3a가 0보다 어떻게 작아요? 그럼 a는 3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438번. 두 다항식 px와 qx에 대해서 이건 집어넣으면 끝나거든. 생각보다 간단해. px하고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에 이게 여기까지 방정식인데 2보다 작은 한근과 2보다 큰 한근. 자, 그러면 m이 어떤 값인지 모르잖아. m이 양수라고 가정 한번 해봐. 양수이면 여기가 2거든. 2보다 작은 한근과 2보다 큰 한근을 가지기 위해서 이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할 때 f2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져야 돼. 그래서 판축함 단을 쓰고 쌤이 그러니까 한근을 양쪽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할 때 이때 쓰면 돼. 한 번만 쓰면 돼. 함수값이 음수이게 나오면 한 번만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럼 2 집어넣으면 4m 더하기 16이 0보다 작거든. m은 누구보다는? m은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0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4보다를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런지 다른 버전. m이 얼마인 버전? m이 음수인 버전. m이 음수일 때는 m이 음수니까 이 미자 함수가 위로 뒤집어지겠지. 그럼 두 근 사이 2가 존재하려면 알파 베타 사이 2가 존재하려면 그림을 따라가 보면 f-2는 이제 양수돼야 되지. f-2 계산하기 아까 4m 플러스 4m 더하기 16인데 이거 양수돼야 되잖아. m은 누구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4보다 커요. 근데 0보다 작아요. 그러면 3개 나옵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